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될 조범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일단 등교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에 오면 선생님과 이렇게 얼굴도 보면서 더 재밌게 수업도 할 수 있을 건데, 지금은 이렇게 선생님이 화면과 목소리로만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조금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우리는 짧고 굵게 빠르게 강의를 끝내고 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빠르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 잠깐 다뤄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이 화면을 그 표지를 같이 보면 우리가 이 첫 단원이 뭐를 배우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보면 이렇게 물질의 생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물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 한번 다뤄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물질들, 우리를 이루고 있는 이 물질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또 배워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물질들이 다양하게 그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들이 합쳐지고 나눠지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합쳐지는 우리는 결합, 바로 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그림이 바로 전에 배웠어요 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원소, 그 다음에 원자, 화합물, 이온, 이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개념은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분명 다루고 올라왔을 개념이지만 현재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한 번 더 짚어보고 우리가 더 뒤의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우리가 이 원소와 원자인데요. 자, 원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물질, 우리 몸,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지금은 이해 안 되겠지만, 자, 이렇게 물질 이루는 기본 성분이 원소다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원자를 한번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듯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중성 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지 우리가 가장 좋은 칼로 자를 수 있는 만큼 잘랐을 때 더 자르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어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물질을 만들었을 때 이 물질 하나를 우리는 바로 요 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원소는 무엇이냐? 자, 원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물질들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류이고, 종류, 그 다음에 옆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과일 바구니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과일 바구니에는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5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사과는 뭐 2개, 그 다음에 포도, 복숭아, 그 다음에 딸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과일 바구니에서 그러면 과일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그렇죠.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총 5개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과일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종류 같은 경우에는 사과는 지금 사과, 딸기, 포도, 복숭아 총 4종류가 되겠죠. 자, 이거 왜 하느냐? 원자와 원소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이 과일 바구니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일 바구니에서 원소, 그러니까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그죠? 바로 4개, 4개의 원소가 사과, 딸기, 포도, 복숭아라는 원소가 과일 바구니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과일 바구니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그렇죠. 원자는 이렇게 5개이다. 총 5개의 원자가 모여서 과일 바구니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원소 같은 경우에는 쌤이 아까 종류라고 했으니까 종류는 이걸 분해해도 그 종류가 바뀌진 않겠죠. 그래서 더는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며 원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소 기호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수소, 산소, 나트륨, 염소와 같은 물질이 되겠네요. 자, 원자 이제 개수를 나타내는 원자를 보겠습니다.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작은 중성 입자라고 했는데 자, 중성이니까 전하가 0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큰 그림을 보면 여기서 원자 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중앙에 있는 플러스를 띠는 것이 원자 핵이 될 것이고 요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는 이 녀석들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모여서 이 큰 하나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원자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소와 원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온은 무엇이냐? 자, 이온은 정말 쉽습니다. 이온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 방금 본 것이죠. 원자에서 지금 그림에서 무엇이 빠져나가고 있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요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더하거나 하면 이온이 됩니다. 즉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위에서 중성이라고 했었고 이온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그렇죠.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렇게 전하를 띈다 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다라고 했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다. 자, 그러면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잃어야 될까요? 얻어야 될까요? 그렇죠.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잃어야겠죠.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야 할 것이고. 자, 왜 그런 것이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플러스 3의 원자 핵과 마이너스 1인 전자가 3개가 있네요. 자, 플러스 3,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이 3개인 녀석이 있네요. 이렇게 합쳐서 전화 0이었었는데 여기서 전자를 한번 잃어버리면 그렇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전하는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전하가 플러스니까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전자를 얻게 되면 네, 음이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자, 밑에 요 글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면 전자를 한 개 잃은 리튬 원자는 양이온이 된다. 자, 전자를 잃어버렸을 때 양이온이 되고 이렇게 이온의 표시는
원소 기호와 오른쪽 위에 상단에 전하를 표시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죠. 자, 반대로 전자를 2개 얻은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인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을 거다, 그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1개 잃었고 산소는 전자를 2개 잃는다. 이것 또한 우리가 뒤에서 한번 다뤄볼 내용인데, 왜 리튬은 전자를 하나밖에 잃을 수 없는 것이고 산소는 전자를 2개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인 사실을 우리는 뒤에서 한번 배워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뤄볼 것이 이렇게 화합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화합물은 뭐가 있죠? 아마도 가장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이라는 화합물일 겁니다. 자, 물은 왜 그러면 원소가 아닌 것일까? 자, 화합물의 정의를 보면 2종류 이상의 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소, 그러니까 원소가 지금 원소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원소는 종류다. 지금 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몇 종류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렇게 산소라는 원소와 수소라는 원소 2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자, 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원소는 2개고 원자는 지금 물은 몇 개입니까? 그렇죠. 물은 원자 같은 경우 개수로 하고 있으니까 2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 즉 여기서 보면 그림을 봤을 때 하나의 산소와 이렇게 2개의 수소가 붙어 있는 화학, 그러니까 원소 사이의 화학 반응으로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원자 모형을 봤을 때 수소와 산소가 붙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자, 이 붙어 있는 요 사이에 결합, 원소 사이에 이렇게 붙는 것을 우리는 결합이라고 하고, 이 결합도 우리가 뒤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놓을 것은 바로 원소. 원소는 뭐다? 원소는 종류다. 요 종류, 그러니까 기본 성분으로 종류는 분해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원자는 뭐냐? 원자는 이제 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우리가 아주 좋은 칼로 잘랐을 때 이렇게 중성 입자가 되고, 요것은 원자가 되고, 요 원자는 이 중심에 봤듯이 중심에 원자 핵과 그리고 전자들을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원소는 종류, 원자는 개수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이고, 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낸 것 혹은 붙인 것. 자, 마지막으로 화합물은 2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알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잠깐 볼까요? 자, 알고 있어요에서 우리가 방금 원소 배웠고 우주 팽창. 자, 우주 팽창은 뭐냐? 우리가 뒤에 배울 건데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배워볼 것이고, 스펙트럼 또한 이 우주 팽창과 관련된 아주 많은 정보들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 핵과 전자 방금 다뤄봤듯이,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다뤄본 게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원자와 분자는 또 뭔가, 그다음에 이온. 자, 이렇게 반드시 이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이 뒤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자, 다음 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과학에서는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5개 역량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5가지 이 역량들을 한번 배워볼 것이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이 단원에서 답을 찾을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 나오는 게 스펙트럼으로 우리는 우주를 관측. 우주는 우리가 직접 가보기도 힘들고 무엇이 있는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 이런 스펙트럼으로 한번 볼 것이고,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무엇을 알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루는 다양한 원소, 우리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소 간의 결합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원소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 원소는 대초에 우리 우주의 탄생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원에는 우리 물질, 아까 규칙성이 있죠. 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규칙성이 있는데, 원소들 사이에서는 어떤 규칙성이 있으며, 왜 주기율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원소들을 배열한 표는 어떤 또 규칙성이 있고 무엇을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질의 결합이라고 해가지고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 이것이 아까 리튬이 전자를 1개 잃는 것, 그 다음에 산소가 전자를 2개 잃는 그런 이유일 겁니다. 자, 이것들과 그 다음에 어떻게 화학결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지에 대해 우리가 한번 이번 단원을 통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되게 많지가 않아요. 선생님도 되게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할 때 빠르게 정확하게 하고,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놀거나 개인적인 공부를 하거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드시 이번 시간, 이 1시간에는 나는 요 네 가지 개념인 원소, 원자, 화합물, 이온,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시간에 그러면 궁금한 내용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댓글로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이제 그 밑에 있는 형성평가와 같은 그냥 간단한 개념평가지를 제출하면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